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MCP 툴박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클라우드 시퀄하고 클라우드 런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사실 이 부분은 그렇게 어려운 내용들은 아니고요. 오히려 좀 복잡한 내용은 이 MCP 툴박스라는 이 부분을 설정하는 부분이 조금 더 복잡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일단은 전체적인 흐름은 이렇습니다. 이 MCP 툴박스를 만들 건데 이 툴박스라는 걸 이용해서 클라우드 시퀄과 연동을 할 거고요. 연동되는 이 클라우드 시퀄에 연결되어 있는 테이블은 호텔은 테이블이고 여기에 네임, 로케이션 이런 등등등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존재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툴박스를 띄우기 위해서 툴박스 하이픈 툴스 파일 그리고 이제 이 YAML 파일을 실행하면 이 YAML 파일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간단하게 MCP 서버를 동작하게 되는 겁니다. 접근할 때는 이 5000 포트로 해서 접근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내용을 그대로 그 컨테이너화 시켜서 클라우드 런에다가 띄워서 동작하는 내용도 알아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똑같아요. 나머지 뭐 에이전트 만들어서 이 툴박스 그대로 저기 연결하는 내용 이건 똑같이 들어갈 것이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주로 볼 거는 이 MCP 툴박스라는 것을 어떻게 사용되는지 그거에 대한 사용 방법을 좀 더 알아본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용되는 야물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볼 건데요. 실제 야물 파일에서 주로 다루는 건 이 세 가지입니다. 이 소스 부분과 툴즈, 그리고 툴셋. 이 세 가지가 기본으로 설정되는 값들이고요. 이 소스에 있는 값을 기반으로 해서 툴을 만들고 이 툴들을 하나로 묶어서 툴셋으로 연결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각의 내용들은 이렇게 따로 설정해서 들어간다. 라고 보면 됩니다. 자, 일단 소스 먼저 보실게요. 소스 쪽에 설정할 부분들은 현재 이 어떤 DB에 연결되어 있는지를 지금 이제 참조하는 것들이에요. 보면 프로젝트는 이것이고, 리전은 여기고, 그 다음에 사용된 인스턴스는 이렇게 인스턴스 이름을 그대로 연결해 주셔도 되고, 데이터베이스는 이 인스턴스 안에 있는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안에 있는 테이블, 이 테이블 연결하기 위해서 이제 이러저러한 정보를 사용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find 부분은 내가 어떠한 DB를 사용할 것인가 라는 건데요. 여기서는 클라우드 시퀄의 포스트그레를 이용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 거고요. 만약에 이제 일반 그 로컬에 설치되어 있는 포스트그레 같은 경우는 이 클라우드 시퀄이 빠지고 그냥 포스트그레로 해서 나오게 될 겁니다. 이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은 이 하단에 제가 따로 레퍼런스 해놓은 것들, 참조한 것들을 넣어놨으니까 이 부분들 보시고 찾아가시면 어떤 것들이 사용되는구나 정도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어쨌든 이 소스에서는 결국은 내가 어떠한 그 DB에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에요. 사용자 계정, 패스워드 들어간 것처럼 해서 이 DB에 접근해서 거기 안에 있는 테이블들을 읽어서 무언가 진행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 소스가 하는 것들이고요. 툴은 이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어떻게 쓸 것인가를 정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간단하게 이 툴들에 대한 이름은 이제 초록색 표현했어요. 이 초록색으로 이름 표현한 것이고, 그 이름 내에 종류들. 그래서 어떠한 DB를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종류. 그 소스는 누군지. 이 소스, 그러니까 이 파란색에 있는 소스가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파란색. 그래서 이 소스를 내가 참조해서 사용할 것이다. 가 되는 거고요. 디스크립션은 주황색 부분을 표현했죠. 그래서 디스크립션 이렇게 되겠습니다. 풀이 두 개이기 때문에 두 개의 디스크립션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디스크립션은 이름 기반으로 호텔을 검색한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름 기반으로 호텔을 검색한다라고 이제 디스크립션을 만들어 놨고요. 그리고 파라미터는 여기서 사용할 이제 검색을 할 때 입력받을 값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름 기반으로 검색하는 거니까 당연히 이름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름을 받으면 그 이름의 종류는 스트링이고 그리고 이제 얘는 호텔의 이름이다라고 이제 별도로 디스크리션을 정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름을 받으면 이 이름을 쿼리문으로 날리는 거예요. 그럼 이 쿼리문이 이 소스를 타고 들어가서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정보를 읽어드린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select 별 from hotel 이 호텔에 있는 정보를 읽어드릴 것인데 where 네임 자체가 I like는 이제 like 같은 경우는 비슷한 값을 찾는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달러 원이라는 부분에 여기서 입력받은 값이 들어갈 겁니다. 이제 입력받은 이 값이 앞뒤로 퍼센트로 들어간 거니까 이 입력받은 값이 포함되어 있는 모든 값, 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앞에 I가 붙으면 결국은 이제 대소문자 구분 안 하겠다. 이제 이런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내가 이 이름이 들어간 모든 정보를 찾겠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밑에 있는 search hotel by location, 즉 로케이션에 의해서, 위치에 의해서 호텔을 검색한다는 개념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포스트그레시컬로 되어 있고요. 소스는 이전에 있던 이 소스를 그대로 참조한다라는 내용이고요. 디스크립션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호텔의 위치를 기반으로 해서 위치인데 치가 빠졌네요. 위 기반이에요. 위치 기반으로 해서 호텔을 검색한다는 얘기고요. 결과는 가격을 기준으로 이제 오름차순을 정렬한다. 되겠죠. 그래서 실제 쿼리에서 아까 보신 것처럼 select from where I like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서 정렬을 넣었기 때문에 order by에서 정렬하는데 정렬하는 값이 수치가 아니라 이제 문자열들 이 문자열들이 그 문자열로 저걸 하면 안 되니까 이제 정렬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각각의 문자열들에 대한 가중치를 줬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 이 미드 스케일 같은 경우는 가중치를 1로 준 거고요. 럭셔리는 가중치를 5로, 럭셔리 너무 고급스러우니까 발음이 안 되네요. 자, 럭셔리는 5로 줬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각각의 어, 방 규모의, 호텔 이제 규모에 따라서 각각에 대한 가중치를 줘서, 좀 저렴한 것부터 비싼 것까지 이렇게 분류하겠다가 되는 겁니다. 이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 순차적으로 호텔에 대한 정보가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 야만 익히면 안 되면 끝이에요. 이 야물만 이제 실행하면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 야물에 대한 구조를 이해하는 게 어려운 거니까 이 부분만 잘 분석하셔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클라우드 런은 이렇게 만든 야물 파일 자체를 이제 따로 사용할 건데요. 여기서 사용하기 위해서 일단은 서비스 어카운트를 만들 겁니다. 이 서비스 어카운트에서는 시크릿 매니저에 접근하는 것과 그 다음에 이 클라우드 시퀄에 접근하는 두 가지 권한을 부여할 거예요. 그래서 이 SA 기반으로 해서 이제 이 클라우드 런을 띄울 건데 이때 이 시크릿 매니저는 뭘 하냐면 이 위에서 만든 이 부분 있죠. 이 야물 파일을 암호화시켜서 안정성을 갖게 하기 위해서 암호화시키고요. 이 암호화된 값을 클라우드로 전달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규먼트 쪽에다가는 이 암호화된 값을 이제 실행할 때에 별도의 앱에 있는 툴즈, 그러니까 이 이제 별도 이제 이쪽으로 전달시키겠죠. 그래서 앱에 있는 이 툴즈 파일을 기반으로 해서 어, 이 이 부분을 이제 실행하겠다는 거예요. MCP 서버를. 그래서 이건 이제 결국은 MCP 서버를 띄우는 거고, 주소는 로컬, 자기 자신, 로컬, 누구나 이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거겠죠. 영역이니까. 그리고 포트는 8980. 어쨌든, 이제 이렇게 접근해서 클라우드 원을 사용할 수 있게끔 정보를 처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는 간단하게 일단 인스턴스 하나 만들 거예요. 인스턴스 같은 경우는 예, 호텔 DB 인스턴스라고 이제 사용한 거고요. 사용할 DB는 포스트그레 15 버전, 그리고 티어는 이런 거.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값으로 기본 정보를 사용할 것이고, 이제 이거를 실행할 때에 프로젝트 GCP 콘솔 있죠. GCP 콘솔에 터미널을 열어서 그 터미널에다가 그대로 실행을 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생성하면 대략 한 3에서 5분 정도 걸린다고 해요. 잠깐 기다리셨다가 생성되시면 그 다음 이제 테이블을 만들 겁니다. 테이블은 콘솔에서 클라우드 시퀄 쪽으로 들어가시고요. 클라우드 시퀄에 있는 인스턴스라는 부분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나타날 거예요. 네, 여기에 이 부분이 기존에 만들었던 이 인스턴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스턴스를 클릭하시면 다음과 같이 이러한 메뉴가 쭉 나오게 돼요. 처음에 이제 오버뷰 쪽으로 나타날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뭐 한글로 이제 개요만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나타날 것이고 그 아래에 있는 클라우드 스튜디오, 클라우드 스튜디오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로그인 창이 나타납니다. 이 로그인 창은 뭐냐면 어, 기존에 이제 이 시퀄 쪽에서는 대부분 이러한 어떤 UI 정보들을 보기 위해서 다른 외부에 이제 서드 파티를 연결해서 사용하는 뭐 그런 것들을 사용했는데 이제 이거를 내부 다 사용할 수 있게 별도의 스튜디오 하나 만든 거고요. 이제 이 스튜디오에서 이제 DB에 접근해서 DB 안에 있는 테이블들을 각각 내용들을 보기 위해서 이제 이걸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지금은 전체 테이블 나타나진 않아요. 그냥 스키마 정도만 볼 수 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 스튜디오를 클릭하시면 이런 창이 나타나고 여기서 이제 선택은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그 사용자 그리고 패스워드를 입력하십니다. 패스워드도 포스트그레스로 정리했기 때문에 포스트그레스로 누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선택한 데이터베이스와 그다음에 계정명, 패스워드를 입력하고 어센티케이트를 하시면 이제 이렇게 이 창에 접근할 수 있는 번호가 생깁니다. 이렇게 생기면 오른쪽에 Untitled Query라는 그 탭이 있어요. 이 탭에다가 만들 테이블에 대한 정보를 넣어주십니다. 이 정보는 그 아래 이제 그 참고했던 내용들 중에서 여기에 이 첫 번째 이 부분에 있는 내용들 그대로 진행한 겁니다. 잠깐 들어가 볼까요? 여기 이제 들어가시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 각각 정보들을 어떻게 했다라는 것들 나오는데 이제 요걸 기반으로 해서 제가 좀 이제 그 테스트하면서 하나씩 것들 넣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그대로 복사를 하셔서 여기다가 아까 있는 그 터미널에다가 붙여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붙여 넣으시면 테이블이 만들어질 거고요. 실행 누르시면 테이블이 만들어질 거고, 그 다음에 이거 지우시고, 다음 두 번째 있는 거. 이 부분 되겠죠. 이 두 번째 있는 내용을 그대로 또 복사를 하시고, 그러고 나서 또 이제 붙여 넣고, 런 실행하시면 테이블에 이제 데이터가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create, insert까지 다 끝난 상황이고요. 결과 확인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select해서 값을 확인해 보면 이렇게 결과가 들어갔다 정도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MCP 서버를 구축할 건데요. 제가 처음 이제 이 MCP 쪽 진행하면서 요거에 대한 내용을 좀 자세히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뭐 별 내용은 아니고요. 이 MCP Toolbox for Database라는 이게 도대체 무엇인지를 보려고 하는데요. 이 내용을 보시면 현재는 이 내용이 베타 버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 릴리즈된 상황이 아니니까 안정화된 버전은 아니긴 하지만 좀 편하게 쓸 수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MCP보다 먼저 개발이 됐대요. 얘가. 이 MCP 툴박스 포 데이터베이스라는 게 MCP보다 먼저 개발됐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뭐냐면 이 MCP라는 내용이 없었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이전에는 툴박스 포 데이터베이스용 GenA의 도구 상자, 그러니까 툴박스겠죠. 그래서 툴박스 포 데이터베이스라는 이름으로 사용을 했는데 이 MCP가 워낙 유명해지고 하다 보니까 이 MCP에서 편하게 호출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라고 해서 이제 아예 이제 MCP 툴박스에서 MCP를 앞에 넣었다. 이런 개념입니다. MCP 호환성에 맞춰 이름을 변경했다라고 되어 있죠. 참 재밌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만약에 이게 선점됐다면 굳이 이게 이렇게 날 필요가 아닌데 MCP가 워낙 또 유명해지다 보니까 그 유명세에 발맞춰서 같이 MCP를 넣어서 MCP 개념으로 이제 연결하는 그런 식으로 지금 처리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 흐름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MCP 툴박스라는 걸 이용해서 백단에 여러 가지 그 DB들을 연결해서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개념이다. 그리고 이제 앞단에서는 노크레이션이나 또는 ID를 이용해서 이 부분을 제어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툴박스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일단 설치는 일단 폴더 하나 만들고요. 폴더 하나 만들고 이 위치에서 이 툴박스라는 실행 파일을 다운받는 겁니다. 실행 파일 다운받아서 이 툴박스를 그대로 실행을 시킬 거고요. 그래서 컬을 이용해서 이제 툴박스를 다운받았다 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권한 상승시키고 실행할 수 있는 권한 부가해서 상승시키고요. 그리고 아까 위에서 잠깐 보셨던 툴박스 툴.yam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소스 그리고 툴즈 그리고 툴셋 이렇게 나눈다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이제 소스는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거는 종류 그리고 이제 프로젝트 네임 그리고 이제 인스턴스 이름을 쭉쭉 넣어주면 되고요. 툴은 사용할 툴 이름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뭐 종류 그다음에 소스 이런 것들 쭉 또 넣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위에서 보셨던 그 내용들이 그대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네임에 의한 검색 그리고 로케이션 위치에 의한 검색 이 두 가지의 툴을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툴을 하나 종합해서 툴셋으로 해서 이제 묶어준 겁니다. 자, 이거를 이제 나중에 호출할 때, 툴 하나를 호출할지 또는 전체 툴을 호출할지 이거를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누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서버를 실행할 때는 간단해요. 툴박스, 아까 이제 다운받은 그 내용이죠. 실행 파일, 툴박스를 넣고요. 거기에 툴즈 파일, 그리고 툴즈 야물에서 이 야물 자체를 하나의 툴박스 MCP 서버로 실행시켰다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실행한 다음에 오른쪽 상단에 이제 콘솔에서
그 터미널이죠. 터미널 쪽에 보면은 어쨌든 이런 아이콘이 있어요. 이런 아이콘 누르시면 이렇게 이제 기본 값으로 8080 포트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포트를 변경하면 변경의 포트를 접속할 수 있는데 MCP 서버는 지금 우리가 만든 게 5000 포트예요. 그래서 여기는 그 체인지 포트를 누르신 다음에 5000 입력하시고 일단 이제 접속을 시도하시면 이렇게 창이 뜰 겁니다. 그럼 이제 기본적으로 MCP 서버가 동작된다라고 볼 수 있고요. 여기에 뒤에 URL에다가 슬래시 API 슬래시 툴셋이라고 입력하시면 툴셋 정보를 다 볼 수 있게 돼요. 그래서 툴셋 정보에 위에 선언된 로케이션 관련된 거, 네임 관련된 거 이런 각각 툴들이 들어가 있다 정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툴의 어떤 것들 디스크립션 쭉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다음에 이제 UI를 같이 추가를 할 거예요. 이 툴박스에 UI를 같이 추가를 하면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UI가 붙은 게 나오는데 이거 접속할 때 뒤에다가 어, 이 기본값에 UI를 입력해서 이렇게 UI 입력해서 이 그 이미지를 띄울 수 있고요. 그러니까 UI로 띄운다라는 거죠. 아까는 이렇게 텍스트만 나왔는데 이렇게 UI를 할 수도 있고 여기에 툴을 선택하시면 내가 이제 입력한 그 툴을 만든 툴들이 있죠. 로케이션 관련된 거, 네임 관련된 거 툴들이 나올 수도 있고 처음에 있는 이 로케이션에다가 호텔 위치 그 셀을 입력하시면 이 위치에 있는 정보를 이렇게 제이슨 형식으로 출력해 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간단히 확인 가능하고요. 툴셋 입력하면 이 툴셋이 어떤 이름인지 모르니까 이 툴셋의 이름을 여기 입력해 줘야 돼요. 이 이름은 아까 제이슨에서 봤던 이 부분에 있는 겁니다. 이 부분. 그래서 이 부분이 결국은 이 두 개의 툴을 묶어준 거니까 my first toolset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툴셋을 선택했을 때에는 여기다가 My First Toolset이라고 입력하시고 검색을 누르시면 이렇게 이 툴셋 안에 있는 두 개의 툴들을 보여주게 되는 거고요. 이제 그 중에 네임 입력한 다음에 네임에서 이 두리치라는 값이 들어가 있는 그 부분을 검색해라 이렇게 입력하시고 run tool 입력하시면 그대로 이제 그 결과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여기까지 이제 MCP 서버를 동작시키는 부분이었고요. 근데 에이전트는 간단하죠. 에이전트 만드는 환경에서 간단히 설정해 주시고요. 여기에 사용할 그 툴박스 코어도 같이 설치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전에 ADK에다가 추가 설치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간단하게 호텔 에이전트를 하나 만들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전에 했던 것처럼 쭉 만들어 주시면 되고 코드는 간단해요. 일단 보시면 이 그 툴박스 싱크 클라이언트가 내가 띄운 그 툴박스에 대한 위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콘솔에서 띄웠기 때문에 이 콘솔에서 마찬가지로 또 이제 이 AK의 에이전트를 띄우겠죠. 그럴 것이기 때문에 둘 다 같은 위치니까 이제 로컬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로컬호스트 베이스에 5천만 포트로 이 툴박스를 접속할 것이다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용할 그 툴은 이 부분을 쓰는데 여기서 보시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로드 툴이 있고 하나는 로드 툴셋이 있어요. 로드 툴을 이용하게 되면 이 툴박스에 있는 값들 중에서 하나의 툴만 사용하겠다가 되는 거고요. 툴셋을 이용하면 이 툴들을 연결해 놓은 게 툴셋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연결된 툴셋 전체, 즉 모든 툴을 쓰겠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툴 하나만 쓸 때는 로드 툴, 그리고 여러 개 쓸 때는 로드 툴셋을 이용하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툴 만들고 이 툴을 그대로 연결해 주시면 돼요. 에이전트에 연결해 주시면 이 에이전트는 이제 알아서 그 툴을 사용하게 되겠죠. 프롬프트는 어떤 호텔의 위치와 그리고 이름을 가지고 검색하는 에이전트고 그걸 이용해서 이제 이 툴 기반으로 답변해라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럼 이제 테스트를 해볼 건데요. 일단은 이 툴박스로 해서 먼저 MCP 서버를 띄울 겁니다. MCP 서버를 하나 띄워야 이 MCP 서버를 기반으로 접근하겠죠. 이제 이렇게 띄우면 이 서버가 로컬호스트에 5000번으로 해서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값을 여기서 읽어 들여서 그걸 다시 에이전트 전달하는 이런 개념이 되겠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1차적으로 MCP 서버를 툴박스를 이거 띄우고요. 그 다음에 이 플러스를 통해서 쉘이 하나 더 추가되면 이 쉘에다가는 자, 현재 위치가 MCP 툴박스에 있는 이 MCP 위치니까, 툴박스에 이제 위치니까, 이걸 에이전트 위치로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CD에서, 이 부분은 이제 빠져나가고, 다시 마이 에이전트로 만들었으니까, 이 마이 에이전트로 이동하셔서, 이, 우리가 이제, 이거는 이제 환경 설정했으니까 그대로 넣어주셔야 내가 설치한 그러한 그 라이브러리 동작 되겠죠. 어쨌든 이제 이렇게 해놓으신 다음에, ADK 웹을 띄우시면, 이렇게
이 툴에 접근해서 값들을 읽어드린 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오늘 좀 기네요. 벌써 지금 20분 정도 지난 것 같은데요. 이제 마지막이에요. 이 클라우드 런 띄우는 것까지 하면 끝나기 때문에 조금만 더 힘을 내십시오. 자, 이제 클라우드 런은 이렇게 만든 이 MCP 서버를 이미지로 해서 띄운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클라우드에 사용될 기본적인 그 API들 다 활성화 시키시고요. 그리고 이제 서비스와 컨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 가지를 띄워서 만들 것이고, 그리고 이 시크릿 매니저에 이게 들어가는 값이에요. 그래서 시크릿 매니저에다가 이 야물 파일을 이제 암호화시켜 넣어놓겠다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미지를 이름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클라우드 런 디플로이해서 이 툴박스를 디플로이 할 건데 사용된 이미지 값은 이 값이고요. 이 값에 대한 내용들이 지금 이 툴박스와 같이 연결돼서 여기 있는 이 값과 같이 연결돼서 동작한다. 이 부분은 아까 이제 이미지 그 초기에 위에 이제 이미지에서만 잘 설명해 드렸으니까 내용들 대충 보시면 어떤 건지 아실 겁니다. 별건 없어요. 서비스 어컨드 뭘 쓰고, 리전 뭘 쓰고, 그 다음에 스크립트 쪽에서 여기 설정된 이 값을 쓰고,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만들고 띄우면, 결론적으로는 여기서 그 생성된 값을 가지고, 이제 동작을 시켜야 되다 보니까, 이 클라우드 러너가 띄웠던 그 값, URL 주소를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기존의 코드에서는 여기서 이제 로컬호스트니까 요거가 됐군요. 여기서 이제 이 로컬호스트 콜론 5000으로 되어 있지만 지금은 이제 배포를 이 클라우드 런 했기 때문에 이 값 대신에 클라우드 런 URL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툴박스를 만드시고 그대로 실행하시면 똑같이 동작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클라우드 런 띄우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지금은 하나의 클라우드 런 띄어 있지만 이번에는 이 ADK 웹 자체도 클라우드 런으로 띄워서 이 ADK 웹에서 이쪽으로 접근해서 값을 갖고 오는 이런 내용으로 실행을 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이 앱을 배포하기 위해서 일단 여기 사용되는 라이브러리 추가해야 되겠죠. 그래서 기존에 만들었던 그 에이전트 앱으로 이동하시고요. 폴더로 이동하시고 그 폴더 아래다가 리퀘어먼트를 추가하신 다음에 거기다가 구글 ADK와 툴박스4를 각각 넣어놓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필요한 정보들 다 익스포트해서 환경수에 있는 값들이에요. 익스포트해서 추가적으로 이제 에이전트 위치나 서비스 네임 이런 것들은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추가해서 환경수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ADK Deploy Cloud Run을 이용하면 여기 있는 이 값을 클라우드로 배포를 직접 하겠다는 거예요. 굉장히 심플하죠. ADK Deploy Cloud Run을 하게 되면 여기에 설정된 이 값들을 기반으로 해서 클라우드 런으로 디플로이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의 이 부분은 이제 이미지를 만들어서 진행했던 건데 이렇게 만든 게 아니라 별도로 ADK를 이용해서 클라우드 런을 띄울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띄우게 되면 펑션과 같은 개념을 접근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서비스를 가보면 두 개의 값인데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 호텔 서비스는 소스라고 되어 있고요. 툴박스는 컨테이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툴박스는 이미지로 해서 만든 값이고요. 호텔 서비스 자체는 별도의 그 소스를 이용해서 동작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의 내용, 이 호텔 서비스를 보시면 이렇게 코드가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게 돼요. 이 코드를 이제 조금씩 변경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들이고, 토커 파일도 이렇게 이제 만들어져서 이 부분으로 배포돼서 동작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적으로 동작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뭐 내용이 길긴 했습니다. 길긴 했지만 실제 사용되는 내용들은 이 DB를 쉽게 연결하기 위해서 툴박스라는 걸 이용하고요. 이 툴박스를 이용해서 이제 별도로 클라우드 런을 통해서 배포를 할 수 있는데 그 배포도 ADK 디플로이로 해서 배포를 쉽게 할 수도 있다. 까지가 이제 전체 내용의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 끝나셨으면 정리를 하셔야 되니까 이제 삭제 부분에 대해서 환경 설정하시고 클라우드 런 삭제, SQL 삭제, 그다음에 시크릿 매니저, SA, API 디세이블 하는 것까지 다 쭉 지우시고 마지막으로 이제 코드까지 지우시면 전체적으로 정리가 다 끝나실 겁니다. 지금 했던 내용들은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 첫 번째 있는 요 내용을 가지고 기반으로 해서 좀 더 제가 좀 추가해서 진행하는 것들이긴 한데요. 어쨌든 베이스는 이겁니다. 여기 부분을 잘 읽어보시고 한 번씩 실습을 해보셔서 좀 이해도를 높여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